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 어떤 녀석들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가? 그 드론에 대한 역사를 한번 알아봤었고, 그리고 드론이 어떠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봤었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드론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립이 다 돼 있는 완성품을 드론을 구매를 해보자 했었는데, 그 드론을 구매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따져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 드론 구매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을 알아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드론을 마련하셨다고 했을 때 그 드론을 어떻게 조작이라는 의미는 조금 우리 이중적인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종할 것인지 그 조종에 대한 요령을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되게 웃긴 얘기죠. 그냥 우리 동영상 몇 번 보고 뭐 또는 글 몇 번 읽는다고 해서 드론을 잘 조종할 수 있으면은 굳이 우리가 뭐 드론을 날리는 의미조차 없어질 수도 있죠. 드론을 뭐 연습한다 싶고 여러 개 살 이유가 없겠죠. 자, 뭐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동차 운전이나 드론 조종도 결국 운전의 일환이 되겠죠. 조종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운전해보고 많이 날려봐야 우리 드론도 비행하는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우리 드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작을 위해서 총 이제 4개 채널을 운용하는 그런 무선 조종 장치가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이 드론의 기준으로서 얘기하면은 채널로 따지자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2채널밖에 안 돼요.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왜 2채널인지. 실제로는 무인 장치가 아니니까 얘는 채널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RC카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RC카도 이제 구동 방식은 뭐 엔진과 모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RC카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 걔네들은 2채널로 이제 보통 조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하물며 자동차 겨우 2채널 겨우란 말 써도 되나? 물론 운전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2채널로 조종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 운전이 숙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이제 2개의 채널이 더 추가되는 드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자, 사실 이 영상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용어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지 자, 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드론을 날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못을 받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얘기할 내용이 몇 개 없습니다. 이거 한 3가지 조종 모드. 자, 이제 드론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조종 모드가 뭘 얘기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 있어요. 뭐 모드 1, 모드 2 해가지고 총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개 모드가 있는데 그 4개 모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우리 앞에서 드론 구매할 때도 체크리스트 한번 얘기했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는 이제 안전에 착안을 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드론을 안전하게 날릴 수 있을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안전 점검 목록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 자, 우리나라는 뭐 남자분들 예비군 가시면 항상 듣는 얘기지만 우리 휴전 중인 국가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무인 항공기, 더군다나 이제 드론 촬영까지 가능한 기종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 데서나 날릴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들이 있기 마련인데 자, 그러한 구역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우리가 어떠한 지형에서 그렇죠? 그럼 그 부분들을 제한 어느 구역에서 드론을 날려야 하는지를 세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수년 전에도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날려온 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무인 항공기가 발견이 돼서 잠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자,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 조종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종 모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작 용어를 한 4가지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용어들이 드론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제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드론은 기본적으로 4개의 채널로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을 구성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 4가지의 항목들이 각각이 하나의 채널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스로틀. 뒤에서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러더 또는 여가 되는 겁니다. 자, 둘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러더나 여나 서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 피치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네도 서로 같은 용어다.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 또는 에일러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각각이 하나의 채널 유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러더랑 요랑 같은 용어, 피치랑 엘리베이터 서로 같은 용어, 롤과 에일런도 서로 같은 용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녀석들을 추측하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스로틀부터 얘기합시다. 딱 보시면 감이 오시죠? 자, 드론 기준으로 화살표가 위아래로 가 있으니까, 자, 스로틀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다? 상승 또는 하강을 우리가 이제 스로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요. 요 아까 우리 뭐랑 같은 용어라 그랬죠? 러더랑 같은 용어라 그랬죠? 러더. 글씨 못 쓰는 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워낙 글씨를 원래 못 써서. 러더. 자, 이 러더 또는 요가 의미하는 건 또 뭐가 될까요? 자, 드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둥글게 화살표가 지어져 있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우리가, 글씨 참 못 쓴다 진짜. 자,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러더라고 부른다 또는 요우라고 부르더라.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피치. 이 피치는 또 뭐랑 같다 그랬죠? 우리 같은 용어 엘리베이터. A죠, A. 베이터. 얘랑 같은 용어더라. 지금 그려진 화살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의미하는 건 지금 드론을 기준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화살표 그려졌죠? 전진과 후진을 의미하더라. 전, 후진. 자, 마지막으로 롤 또는 에일러론이라 그랬어요. 에일러론 맞나 이게? 이구나. 에일러론.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화살표로 봤을 때 좌측 우측으로 지금 화살표 그려졌으니까 좌우 이동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뭐 상승 하강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전진 후진 앞뒤로 왔다 갔다, 좌우 이동,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자, 얘네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좌우 회전, 이 러더 또는 요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이 움직인다고 하면 3차원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니까, 자, 위아래로 그리고 앞뒤로 좌우로 우리가 3차원계로 좌표 공간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직선에 따라서 채널을 하나씩 운영한다고 하면 3개 채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드론은 특이하게 4개의 채널을 운영하더라. 자,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회전이라는 단어에 조금 우리가 착안을 해 둬야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요와 롤의 움직임 차이는 어떻게 되겠다. 자, 드론이 있다고 치면은, 자, 여기가 앞 헤드로 놓고요. 여기를 테일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좌우 이동, 롤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헤드, 머리를 틀지 않고 움직이는 게 롤이 되는 거고요. 자, 요는 어떻게 된다? 그냥 얘가 좌우로 돌아간다. 제자리에 위치에 있으면서 머리가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 머리만 돌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좌회전 우회전처럼, 자, 앞으로 가면서 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치와 요우를 우리 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같이 신호를 보내줘야 얘가 크게 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요우하고 롤의 차이 쉽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머리를 그대로 이제 앞에 방향 그대로 바라보면서 좌우 이동을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은 롤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크게 방향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를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얘네들도 우리 용어만 좀 잘 알자는 거지, 뭐 머릿속으로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종기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여러 번 연습하셔서 자, 몸에 익히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게 될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조종 모드에 대해서 드디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모드는 지금 총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 4개의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숙달이 되어야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드론을 사시게 되면은 그 드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온 모드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되시게 다뤄보시게 되겠죠. 이 4개의 모드를 모두 전문가처럼 다 다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뒤에 있는 1번, 지금 모드 1, 모드 2 나와 있잖아요. 뒤에 있는 모드 3, 모드 4는 거의 잘 운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좀 여러 가지 드론 다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드 1, 2 위주로 좀 더 많이 숙달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드 1으로 세팅되어 있는 녀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드 1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드 2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 조금 좋다라고 하는 드론 조종기 같은 경우는 모드 1, 2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위치 바꿔가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드론들도 많이 나오니까 모드에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모드 4가지를 모두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 걸 날리다가 다른 사람 걸 날렸을 때 나랑 조종기가 반대네 또는 다르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한번 이런 모드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 1 받을게요. 자, 모드 1 보시면은 자, 왼쪽 조종관부터 보시면 왼쪽은 자,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왼쪽에 있네. 엘리베이터 아까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전후진을 얘기했어요. 그죠? 전후진. 자, 그리고 왼쪽 그대로 러더 보시면 러더는 뭐였어요? 우리 요우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좌회전, 우회전을 나타냈었다. 자, 그래서 전후진과 좌우회전이 하나로 묶여서 왼쪽에 있으면 우리 모드 1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른쪽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스로틀하고 롤 또는 에일러론이 있겠죠. 자, 스로틀을 의미한 게 뭐였어요? 상승 하강 의미했고요. 에일러론은 좌우 이동을 얘기했었다. 그쵸? 좌우 이동.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왼쪽 오른쪽 조종간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 게 우리 모드 1이 되겠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모드 2는 어떤 녀석들이 다냐? 그냥 좌우의 조종간이 아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스로틀하고 러더가 있고요. 스로틀은 우리 상승 하강이죠. 얘하고 러더 우리 좌우 회전을 의미합니다. 그죠? 얘가 왼쪽에 있고 엘리베이터 전후진이죠. 전진과 후진, 그리고 에일러론, 좌우,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종기가 세팅되어 있는 게 모드 2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드 2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나온 드론들이 모드 2를 채택을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대중화가 된 조종 모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드 2가 여러분들이 조종하기 좀 편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보자들은 좌우 회전을 이용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이 좌우 회전 조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우 이동과 전후진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제 상승 하강은 당연히 고도 조정을 위해서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상승 하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세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후진 좌우 이동은
상대적으로 굳이 미세한 컨트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른손으로는 좀 편하게 조종간을 이용을 하고, 스로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많이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네. 한 번에 큰 움직임을 보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서 조금만 미세한 컨트롤을 주로 하게 되는, 대신에 러더를 잘 안 쓴다 그랬으니까 위아래로만 올리면 되겠죠. 좀 편한 그래서 조종 모드가 되겠습니다. 좀 횡설수설이긴 한데 그냥 저는 하다 보니 모드 2가 편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드론의 주가 되는 모드 1, 모드 2가 되겠고요. 자, 모드 3, 모드 4는 어떻게 돼요? 자, 왼쪽에 엘리베이터. 이제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죠. 전후진이죠. 전진과 후진을 나타내는 엘리베이터가 왼쪽에 위치하고요. 에일러론, 얘는 좌우 이동이 되겠네, 그죠? 좌우 이동이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오른쪽에는 스로틀, 상승, 하강, 그죠? 그리고 러더가 위치하게 된다. 러더는 좌우 회전, 그죠? 자, 얘가 모드 3, 모드 4는 스로틀, 상승, 하강이 왼쪽, 에일러론, 좌우 이동이 같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전후진이 오른쪽, 그리고 여기에 러더, 좌우 회전이 같이 있는 게, 같이라고 쓸 뻔했네. 좌우 회전이 같이 있는 게 모드 4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드 3하고 모드 2는 완전히 이제 좌우의 조종간이 그냥 위치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모드 1하고 모드 4가 이제 서로 조종간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